예, 엔지니어 보안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용어인데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용역이란 말이 저번에 이제 엔지니어라는 말을 이제 했고, 테크니션, 엔지니어. 우리나라 엔지니어 사회 인식이 건축사가 엔지니어고, 진짜 엔지니어는 테크니션으로 사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진짜 이 용역이란 말이 전 분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용역이란 말이 참 이게 애매한 말인데, 제가 이제 이 말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하고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변경을 하려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 건데, 그 천천히 해야 될 거가 이제 어떤 그 뭐죠? 그 어떤 용어의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가시죠. 그러니까 용역의 정의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용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요거가 국민들, 시민들한테 저희가 좀 말하고 싶은 거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용역이라는 거를 보시면요, 뒤에 이제 저희가 그 용역이라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설명하는 자료를 저희가 하나 받았어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느낌이, 저희들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느낌이, 이런 거로 이제 사회에서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용역이란 말 자체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관리 및 통제만 하는 정책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고가 많잖아요. 건설,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면은 꼭 그 담당 설계자부터, 시공자부터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이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거는 좀 드러나지 않고, 그 바로바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빨리 처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관리 통제하는 부서가 이렇게부터 이제 여기까지 쫙 많아요. 저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일단 국토교통부는 법도 많고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 일단 엔지니어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협회가 있고 건설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 등에 다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죠.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거에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실상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면은 이제 돈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경비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요. 보험증권, 이행증권 다 끊고 있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참 현장에서 좀 말이 많죠. 이거 어떻게, 일단은 요 돈은 공사비의 비율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 할당이 돼서, 이거는 현장에서 못 쓰면은 그냥 다시 뱉어내는 그런 돈인 건데, 이거 참 쓰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또 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또 뭐고 이제 헷갈리죠. 좀 복잡해서 한번 놓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련하는 대표적인 어떤 관련 그 협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기술사회를 관리를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엔지니어협회라는 게 이쪽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 말도 좀 노동부죠.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말에서 기술사회를 관리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하고 관리비, 여기서 기사하고 기술사를 관리를 해요. 시험을. 여긴 노동부야. 이름도 좀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기능사부터 모든 자격시험, 기술사까지 다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가 이름이 노동부야. 뭐 좋아요. 기술사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뭐. 그리고 또 하나의 부서가 이제 행정안전부라는 하는 데가 있죠. 여기는 지진 화산재해 대처법이라는 게 있어서 지진에 대한 어떤 설계에 고려가 되는 하중, 지진 하중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진 성능 평가 매뉴얼을 또 발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왠지 느낌이 그 공대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관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해라 마라 매뉴얼도 만들고 뭐 좀 그래요. 이것도 토목 분야는 이거를 많이 안 쓰는데 건축 분야는 또 이거를 많이 준용을 하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지금 학교 지금 내진 보강 한창 하잖아요. 이미 다 한 데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도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관련이 뭐 더 많죠. 철도법도 있고 법은 많은데 그 환경부에서 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해요. 그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 뭐 건설, 꼭 엔지니어가 플랜트 엔지니어, 건설 엔지니어, 뭐 석유화학 엔지니어 많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다 보니까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도 사고가 나니 이 부서들이 모여요. 여기는 부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요걸 만들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전에도 무슨 이렇게 중대재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현장 같은 어떤 중대재해, 그 플랜트 안에 있는 그 현장 내에서 이 사람이 죽거나 뭐 할 때 중대재해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현장이죠. 근데 하도 사고가 나니까 이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를 뭐 제정을 하고, 이 안에 중대재해 플러스 중대시민재해라는 걸 하나 둬요. 근데 중대시민재해라는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어떤 사고지만, 시민재해라는 거는 말이 이제 시민재해인데, 설계, 시공, 유지관리, 관리하는 사람들도 중대시민재해 안에 사고가 나면 다 포함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사고에 관련된 시공, 설계, 유지관리, 관리자,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따가 걸게 넘어져요. 그리고 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 거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을 관련 그 감리니 뭐니 안전관리 여기도 안전에 관한 법이 이미 이거 말더라고도 제가 한 2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이상이 있어요. 안전은 관리된 거. 뭐 관리 감독자도 안전에 책임이 있고, 현장의 감리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도 책임이 있고, 하여튼 각 파트별로 안전 해가지고 30개의 법이 이미 있어.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요. 다 올가매죠. 그런 다음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엔지니어를 뭐 대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주변에 어떤 사고나 건설 사고 났었을 때 설계, 시공, 유지관리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뭔지 좀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끔 이런 법 같은 것들을 만들 때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좀 잘 뽑아가지고 제대로
정책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런 거를 하게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다 국민들 다 모여서. 왜냐면은 엔지니어가 없어진다니까. 공대 애들이 안 가요. 그리고 그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의사 판사 비교하는데, 야 니들이 무슨 의사하고 판사하고 비교를 해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의사 판사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명이고 뭐고 뭐 한 사람 두 사람 막 그러지만 봐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거 도로, 교량, 발전소, 빌딩, 지하철, 뭐 해저터널, 댐, 원자력이 다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기후보 온난화라고 난리도 아니야. 바람, 풍화중, 뭐 지진화중, 그거 점점 커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대형 사고 나면은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많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사람이 엔지니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엔지니어가 아무나 다 붙잡고 그냥 니네 그래 니네가 다 해가 아니고 엔지니어의 역할을 알면은 그래 엔지니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구나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엔지니어 책임자가 전문 뭐 기술사가 모자르다고 그냥 아무나 주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나가 아니겠지만 경험 있는 사람. 근데 경험 갖고는 너무 천차만별이잖아.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지.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이란 느낌은 이렇다더라. 그래서 또 이거고 이거 정책을 좀 바꾸고 결국은 시민들이 엔지니어는 결국 이거니까 큰 인명사고와 발생을 막아주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그 말씀이에요. 보시죠. 용역이란 걸 보시면은 정의가 요 용역의 종류 요거 표가 제가 좀 서칭을 해보니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잘 분류가 돼 있고 이렇게 또 관리 공무원들이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전파 교육도 요렇게 표를 보고 하는 모양이에요. 용역 의가 그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 모양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서비스도 용역임. 결국은 뭐 다 용역인 것 같아. 뭐 여하튼 그래서 종류가 기술 용역, 학술 용역, 일반 용역. 그러니까 여기서 용역이라고 정의 내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술 용역, 학술 용역, 일반 용역도 다 똑같아 보여. 이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술 용역은 우리가 보통 다 뭐 건설, 엔지니어링 막 그런데 법에 각종 관련된 법에 다 기술 용역이라고 용역.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학술도 용역이래. 그 다음에 어떤 뭐 자문용도 용역이고. 근데 일반적인 용역은 뭐냐? 시설물 청소 용역, 경비 용역, 그 다음에 관리 용역, 뭐 정보통신 용역, 폐기물 관리, 처리 용역, 뭐 건설 폐기물, 운송, 수학여행도 나오네. 수학여행도 수학여행 뭐 하는 것도 이게 용역이야?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그러면은 제가 맨날 의사 판사랑 비교한다고 누가 욕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뭐 의사 진료하는 것도 용역인가? 진료?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판사도 뭐 땅땅땅 재판 뭐 하는 것도 이게 용역 아닌가? 그러면 왜? 이거잖아. 이거 소비에 필요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걸 다 싸잡아서 용역이라고 해놓고 관리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아까 말한 중대재해처벌법, 앞서 말했죠. 그 국토교통부, 그쵸? 산업통상자원부, 아까 기술사 관련된 거, 고용노동부는 인력관리공단, 환경부, 뭐 다 모여가지고, 그쵸? 다 모여가지고, 그 전에 안전법이 한 30개,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쳤어. 어떻게 합쳐?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말한다. 그래놓고,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좀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해. 그런데 중대시민재해가, 또 보세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이용시설이 뭐야? 뭐 교량, 빌딩, 그쵸? 여러가지, 뭐 육교, 교통수단, 지하철. 저번에 지하차도 사고 많이 났죠? 지하철도 물 들어와서. 이거를 설계, 제조, 설치, 거기다가 관리, 결함 원인 때문에 발생한 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거가, 최종 어쨌든 설계, 제조, 설치의 최종 승인권자가 발주처예요. 그래서 발주처라고 하면은 공무원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도로공사니 철도공사니 그런 분들은 조금 나아. 근데 일반 지자체 감독 공무원들이죠. 승인 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도 알아. 근데 법에는 이 사람들 최종 승인권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설계, 제조, 설치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지. 근데 이거는 고치는 거가 좀 어려운데, 어려워도 뭐 이상한 거하고 불합리한 건 고쳐야죠. 정말 대한민국이 잘 나갈 건데 여기에 엔지니어도 세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저희들 능력에 탁월해요. 실제로도 제가 뭐 경험을 조금 해봤지만 정말 잘해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없어지니까 좀 인식을 좀 다시 봐줘가지고 관심도 가지시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저희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좀 해야 되고, 그쵸? 조기 교육부터 인식을 해서 진짜 엔지니어, 테크니션 뭐 그런 거 구분도 하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용역이라고 또 우리끼리 하드하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공대가 간다? 공부 못하면 공대 간다? 아니죠. 이것도 3D 업종 개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관리자 눈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시민들도 이렇게 똑같이 보잖아.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은 국민들 안전, 생명에 관련된 거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죠? 또 이건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이 되고 뭐가 되면은 저희 아이들은 먹고 살고 세계에서 아주 대우받으면서 1등 국민으로 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세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희들이 리더가 돼야죠. 그러면 제도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외국에 없는 거, 외국 거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외국 애들이 일단 후진국 말고 선진국 보면 걔네들은 선진국을 보면 걔네들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거는 좀 배울 건 쫓아가야죠, 저희들도. 그래서 잠깐 또 엔지니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회 인식이 건축사는 엔지니어가 아닌데 건축사가 엔지니어로 둔갑돼 있고, 기술자라는 말이 엔지니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우기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다 인터넷으로 뭐 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엔지니어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냥 엔지니어 그대로 쓰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고 테크니션에 가깝게 전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고, 이게 가장 큰데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 진짜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현대사회에 맞게,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1등인 나라가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이거를 계속 저희들도 물론 계속 할 거지만 이것도 정책상으로 좀 이렇게 좀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말하면은 그동안 하도 이게 돼가지고 하도 이거 선비사상이 있어가지고, 야 엔지니어 얘기를 할 때 비교를 의사 판사 얘기하면 야 니들이 의사하고 같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볼까요 한번?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의대 처음에 입학할 때 의대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가요. 공대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스타트는 좋아. 처음부터 고3 때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면 나머지 40년 50년은 다 그냥 걔네들은 최고인가? 아니죠. 일단 보시면은, 그리고 아까 앞선에 말했지만 설계하는 사람들 한두 명 말고 뭐 크게는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사람 목숨을 살렸다 뭐 낫다 하는 그런 중요한 엔지니어잖아요. 그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제로 돼 있고, 이거 마치면은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합격을 보통 90%가야 거의 100%지 100%. 그래 놓고 인턴 1년, 4년 과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전문의가 되든 뭐 해가지고 의료활동을 뭐 개인 병원을 하든 뭐 해요. 쭉 해요. 한 11년 걸려. 그쵸? 90%고. 그럼 뭐 엔지니어가 많은데 그 중에 구조 엔지니어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사람들도 학부 4년에 그 석사 2년, 박사 3, 5년 할 수가 있고, 최고의 우리나라가 그 과학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구조기술사, 아니면 또 기술사는 실무의 경력이 4년이 있어야만 시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시험 본다고 해도 합격률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보통 3년에서 5년 공부를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0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실무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냐면은 지진력이 바뀌고 바람 세기가 바뀌고 다 바뀌잖아. 그러면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돼,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쓸만한 엔지니어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더 걸리지 10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의사, 판사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시민들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무너져 봐. 특히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해저터널, 와 큰일 나죠. 이거를 엔지니어가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의사 판사하고 견줄만 하다는 것 떠나서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좀 진짜로 잘 활동을 더 잘하게 정책하고 제도가 좀 받쳐줘야 되고 하는데, 이것들이 요즘 추세에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게 저희들이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관여가 돼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국민들,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하는 일이 그냥 시덥지 않고 용역처럼 그냥 뭐 청소 용역, 뭐 택배 용역, 뭐 그런 거 같지가 않구나. 이 사람들 중요하구나 하는 일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되나라고 하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인사드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필드에서 저희들 이메일로 이렇게 어떤 뭐 요청이라든가 자문 같은 것들, 아니면 같이 좀 봐줘야 된다는 것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현장도 방문을 한번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